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온열 질환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증막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벌써 두 자릿수로 들어선 상황. 타는 듯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농촌 시설하우스 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곳 비닐하우스의 현재 기온은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낮 찜통 더위를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일손을 멈췄습니다. 정부가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장관이 함께 충주의 한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온열 질환 상황 점검에 나선 겁니다. 두 장관은 시설하우스의 차광시설과 외국인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역대급 폭염에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폭염주의보 내리고 이러면 12시부터 5시 뭐 이럴 때는 좀 작업하시지 마라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이어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농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상추 한 박스에 1,000원, 2,000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하루에 100만 원씩이 까집니다. 100만 원씩이. 그럴 때는 막 이제 심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제. 또한 농장주와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부처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운 나라에서 와서 조금 익숙할지 모르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데 충분히 쉬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늘 같은 데 계시면 되는데 입추인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농가에서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옥천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대상년의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으로 세액을 합하면 5,547만 원입니다. 한편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피해 내역이 누락된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갖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47건의 하천 오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하천이 특이색을 띠거나 거품이 발생한다는 민원 순이었습니다. 이때 사고는 강수량이 많았던 2월과 4월, 6월에 집중됐으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염 원인 파악을 위해 수질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하면 바이오 산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오송은 바이오 스퀘어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수조 원대의 바이오 산업 대상지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속도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관련 국책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직접 K-바이오스퀘어 조성 추진을 선포했고 그 다음 달에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의약품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사업 대상지로 오송이 선정됐습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는 올해 4월에는 첨단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로도 최종 지정됐습니다. 먼저 K-바이오스퀘어는 세계적 대학과 기업을 유치해 바이오 연구자 10,000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첫 단계인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유치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사업 추진 1년 만에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오송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출발 이전의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추진했던 예타 대상, 그러니까 예타 면제 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저희가 투트랙으로. 반면 나머지 2개 사업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당시 높은 해외 의존도로 공급망 리스크를 겪으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0.1%도 채 되지 않는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700억 이상을 투자해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사업 목표입니다. 최근 단지 내 업체들의 공고를 낸 상태로 모집 수요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비 집행 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첨단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정 질환에 대해 오송을 비롯한 청주에서는 신약 개발과 치료법을 실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상 범위를 결정할 심의위 구성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R&D 기업과 또 R&D 연구기관과 이렇게 공조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개발한 걸 바로 기업의 현장에 쓸 수 있게. 대통령 공약을 포함해 세계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실증까지 선순환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를 통해 이 저출생 여파로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5년 사이 236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육 통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1,157곳에서 지난해 말 921곳으로 무려 20.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저출생 여파로 원화가 줄어들면서 폐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청권 전체로는 최근 5년 사이 35%인 1,250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검이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청주국제공항 입점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청주공항은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지만 이들 업체는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30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자체 매장 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학을 공교육과 함께 오늘은 6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일찌감치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직업계 고3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도 잊은 채 학교에 나가 실무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청주 공고의 실무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공고 운동장에 이 학교 3학년 2명이 산업용 드론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대표 학생 선수들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대회 입상을 위해 해가 저물도록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제외하고 평일하고 일요일 다 나와가지고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와서 오전하고 오후 시간 7시까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실도 실습 교육이 한창입니다. 18살 청춘들의 의욕이 마치 용접 불꽃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눈부심을 이겨내며 철판을 이어붙이는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이제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 방학 때 힘들게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최신 장비를 갖춘 반도체 장비실에서는 기업과 협력해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공고에는 3학년의 3분의 1 정도가 2학기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교육이나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방학을 잊은 채 집중 심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방학이 3주인데 쉼 없이 나오셔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기 지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안전 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고졸 취업률이 예전만은 못한 게 현실이지만 그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당당히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직업계고의 여름방학은 일반 계고 못지않게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어제 윤건영 교육감은 청주 세강고를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온 것이 대견하다며 수능 시험일까지 공부 습관을 잘 유지해 저마다의 목표를 성취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학생 지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여성 친화기업으로 선정한 8개 기업과 인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8개 여성 친화 기업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임신 근로자 배려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남녀 동일 임금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여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8개 기업에는 기업 환경 개선금 지원과 경영안전자금 가점 부여, 양성평등 교육 강사 파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충북 지역 두 번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충주의료원에 개설됐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충주의료원은 어제 충주의료원에서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청은 전담 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충주의료원은 주취자 치료를 위한 시설과 응급의료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괴산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괴산군 괴산읍 재원리에 들어선 기숙사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도내에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괴산군에는 올해도 라오스 국적 40명의 노동자들이 입국해 일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뺑소니를 저지하는 시민을 매단체 도주하고 피해 차주가 쫓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 50분쯤 청주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60대 시민이 도주를 저지하며 차량 문을 붙잡자 20m 정도를 매달고 달렸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 50대 B씨가 쫓아오자 신호 위반을 하며 3km 정도 추격전을 벌이고 막다른 길에 막히자 커터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B 아침 요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